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날씨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기예보 잘 확인하셔야겠고요. 특히 중부지방은 다음 주 초까지 장맛비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오후 1시 2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시황 확인하면서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어제 대비해서 7.26포인트 소폭 오르면서 2264선을 지나고 있는데요. 분봉으로 흐름을 한번 보시면 어제와 비슷한 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오늘도 역시 외국인의 매수세가 장 초반부터 유입되면서 좀 지수도 쭉 오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9시 54분경에 2276선을 찍고요. 그 뒤로 흘러내렸습니다. 고점을 깨지 못하고 등락을 좀 거듭하면서 다행히 121선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이고요. 소폭 하락세로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에 상승 쪽으로 좀 가닥을 잡는 듯 했지만 기관이 매도 규모를 늘리면서 약세로 돌아섰고요. 그나마 개인들이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지수는 다시 808선 위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도향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두드러지는데요. 2,394억 원가량 사들인 반면에 기관은 2,402억 원가량 팔아치웠습니다.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대거 주식을 팔고 있는데요. 1,116억 원가량을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좀 지수 상단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황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오늘의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산업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된 덕분입니다. 우주 발사체 연료는 크게 액체와 고체로 나뉘는데요. 이 고체 연료를 사용할 경우 액체보다 제작이 쉽고 또 한 번에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는데 그동안 미국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면서 고체 연료 사용을 반대해 왔거든요. 이번 개정을 통해서 기존의 액체 연료뿐 아니라 고체 연료와 또 그리고 둘을 섞은 하이브리드형의 로켓 개발이 가능해졌고요.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체 연료 로켓을 개발할 수 있게 돼서 우주항공 산업도 훨씬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특히 비츠로테크가 상한가에 진입했는데요. 액체 로켓 엔진 제작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는 부분 부각되면서 매수세가 몰렸고요. 이와 함께 한양 ENG와 하나가 상한가 근처까지 근접했는데 한양 ENG는 반도체 화학약품 중앙 공급장치와 배관 설비 생산 업체로 관련 수주가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하나는 민수용 그리고 군수용 고체 연료 로켓을 모두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노매트리도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했는데요. 2차 전지 검사 장비 제조업체고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화학 등 글로벌 2차 전지 제조업체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오른 이유는 SK가 최근에 이노매트리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인수 규모는 이노매트리의 최대 주주인 넥스트아이 지분 40.62%와 이노매트리 대표이사 지분 17.21% 등인데요. 그래서 넥스트아이도 동반 강세를 보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제놀루션. 체외 진단 의료기기 개발 업체고요. 해외에 RNA 추출 장비를 수출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RNA 핵산 수출 장비와 시약 수출이 늘면서 올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이렇게 상한가 근처까지 올리네요. 네, 다음은 행정수도 이전 관련 특정 종목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TF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는 소식에 대주산업과 영보화학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네, 대주산업은 충청남도 천안시 성완읍 그리고 서천군 장항읍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영보화학은 세종시 인근 청원군의 공장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엑세스바이오는요. 미 FDA로부터 항체 진단키트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한 데 이어서 브라질 식약 위생감시국으로부터 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주가가 완전히 점프했네요. 네, 마지막으로 시젠. 도대체 시즌의 끝은 어딜까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데다가 또 2분기 역대 최대 실적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24만 원을 넘어섰고요.
주가 역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시장 키워드 만나볼까요? 삼성 SDI 하반기에는 더 좋다. 네, 어제 삼성 SDI가 시장 기대치를 훌쩍 웃돈 기분 좋은 2분기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66.41% 증가한 2조 5,586억 원을, 그리고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34% 감소한 1,038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공시했는데요. 영업이익이 너무 부진한 것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1분기 대비해서는 92.2%나 증가한 수치고요. 시장 예상치인 708억 원보다는 46.6%나 높은 수준입니다. 자, 그럼 이번 실적 내용을 좀 조목조목 뜯어보도록 합시다. 우선 삼성 SDI의 매출은요, 크게 전지와 전자재료 이렇게 두 개 부문으로 나눠서 발표합니다. 전지는 다시 ESS와 전기차 배터리 같은 중대형 부문과 또 전동 공구, 스마트폰용 같은 소형으로 나뉩니다. ESS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ESS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의 약자로 에너지 저장 장치를 뜻하고요. 화력과 풍력, 태양광 발전으로 만들어진 잉여 전력을 모아서 보관했다가 가정이나 공장, 빌딩 등 필요한 곳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장 장치를 말합니다. 크게 화학 에너지로 저장하는 배터리 방식과 물리적 에너지로 저장하는 비배터리 방식이 있는데요. 네, 삼성 SDI는 리튬 배터리 ESS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전자재료 부문에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소재가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요. 전지사업 부문 매출은 1조 9,187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7%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중대형 전지 중에 자동차 전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고객 비가동 영향을 받아서 좀 매출이 감소했지만 ESS 부분은 미주 전력용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외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소형 전지 부문에서는 1분기 기저 효과로 주요 어플리케이션용 배터리 매출이 증가했고요. 폴리머 배터리의 경우에 플래그십 휴대폰용 배터리 중심으로 좀 매출이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폴리머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 케이스 소재를 폴리머를 사용해서 제작한 배터리고요. 원하는 모양으로 각용이 가능해서 노트북이나 컴퓨터 그리고 핸드폰 같은 휴대기기에 널리 사용됩니다. 아무튼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플래그십 스토어 운영이 확 줄어들면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네요. 네, 전자재료 부문으로 넘어가 보면요. 매출이 6,381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6% 증가세를 보였는데 반도체 소재는 서버용 D램 수요 호조로 매출이 증가했고요. 디스플레이 소재 중에 현광 필름의 경우 태블릿과 노트 PC 등 IT향 판매 확대로 매출이 크게 늘었지만 OLED 소재는 스마트폰 수요 약세로 매출이 좀 감소했습니다. 형광 필름은 빛의 방향을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모바일과 TV 디스플레이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2분기 실적을 좀 부문별로 자세히 뜯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 전망이 궁금해지죠? 하반기는 더 좋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왜냐? 우리의 기대주 전기차 배터리가 있잖아요. 권영로 부사장도 내년에는 전기차 2차 전지 사업을 단독으로 흑자 전환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 지난해 60% 이상 매출이 성장했고요. 올해도 50% 넘는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6월부터 유럽 주요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며 순수 전기차 가격이 출고가 대비해서 최대 51%까지 할인된 상황이라 기존 모델의 가격 경쟁력까지 높아지면서 신모델과 함께 전기차 수요가 완전히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서 매출 성장을 꾸준히 이뤄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와는 달리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바꾼 것이 특징이고요. 그만큼 안정성을 좀 높이고 용량도 키운 것이 장점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800km 이상을 달릴 수 있어서 잦은 충전에 따른 불편도 없앨 수 있습니다. 삼성 SDI가 현재 양산 기술을 개발 중이고요. 상용화 시점을 2027년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4분기 흑자 전환 기대감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네, 우선 전지 부문에서 중대형 전지 쪽은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를 중심으로 큰 성장이 기대되고요. ESS도 해외 전력용 중심으로 판매 증가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소형 전지는요? 이 소형 전지는 이바이크와 이스쿠터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용 원형 배터리 판매가 증가하고 폴리머 배터리 역시 주요 고객사 플래그십 스마트폰 출시가 살아나면서 판매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전자재료 사업 부문은 어떨까요? 이 부문도 매출이 증가하고 또 수익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소재 쪽은 견조한 매출 증가가 계속될 것이고 OLED 소재 역시 고객사의 신모델 출시로 큰 폭의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편광 필름은 IT용 수요 둔화로 매출이 좀 소폭 감소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좀 대세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전망은 현 시점에서 예측한 것들이고요. 언제든지 변수가 발생하거나 또 예상이 뒤집히는 일들이 발생할 수는 있죠.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 흑자 전환에 대해서는 삼성 SDI에서도 이례적으로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사업 모으라는 거 아직 그 전략 유효하고요. 어제 실적 발표 후에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흐름 잘 살펴보시다가 분할 매수로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네,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빗길 조심하시고요. 내일 다시 만나요.